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화면 조정 좀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귀중한 시간 오셨는데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예,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실무 강의하고 있는 저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일단 아까보다 좋습니다. 예, 세 문제의 사나이. 제가 2020년도에도 세 문제를 맞췄고 2021년도에도 세 문제를 맞췄고 2019년도에도 세 문제를 맞췄습니다. 자, 올해 2022년이죠. 자, 올해 세 문제 맞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올해 세 문제 맞히면 시험 유형 바뀌었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75점. 자, 올해도 세 문제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 출제 예상 제가 A급, B급, C급 나눠 드릴 거고요. 요 자료들은 이메일로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예상 범위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에는 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정말 출제가 가능한 가장 유력한 이제 그 급 C급이 A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부터 무역의 성립 그리고 이행 종료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의 기초 보시면은 여기 뭐 수탁 가공 무역 방식 그리고 뭐 외국 인도 수출 이런 무역들이 있어요. 근데 좀 마이너한 파트예요. 이 파트는 그냥 대무역 관리 규정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그 규정상 용어 정의 정도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부분에서 여태까지 기출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출제가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BWT입니다. BWT 기출도 많이 됐었고 안 나온 지도 좀 됐어요. 그리고 BWT 거래가 요새 실무적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WT 거래 특징 장단점 그리고 5번에 신용장 방식으로 결합할 때 이제 스테이베일이 같이 들어가죠. 요 두 개가 엮여가지고 시험 문제 20점 분량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부분에서는 BWT 거래 꼭 챙겨가지고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제가 좀 강조를 드릴 건데, 이게 시험 서술을 하실 때 이론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협약이나 규칙의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서술하셔야 되는, 좀 원문을 좀 살리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이 앞부분은 절대 그런 파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신 대로 서술하시면 충분합니다. 예, 점수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이죠. 2장 앞부분 1장은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2장 보시면은 우리 QQPPPSI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차 때도 공부하셨고 2차 때도 공부하셨고, 그 중에서 시험으로 좀 출제될 만한 부분이 이제 품질 결정 방법 중에 견본 매매, 견본 매매랑 그리고 표준품 매매 정도? 요 정도는 그래도 시험에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계약 파트에서는 요 견본 매매랑 표준품 매매 좀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과부정 용인 조항 정말 중요한 A급 문제입니다. 지금 안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얘는 언제라도 출제 가능하고 UCP랑 같이 연계돼서 나오겠죠. 당연히 UCP 조항 쓰는 부분과 안 쓰는 부분 구분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9번 분할 선적 활용 방법, 약정 방법 마찬가지로 아주 A급입니다. A급. 정말 UCP 조항 원문 최대한 그대로 살리셔갖고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UCP에서도 또 나오긴 할 텐데 최근에 기출이 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5년 전 기출 문제까지는 어지간하면 안 나온다. 물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해본 제가 한 10년치를 분석을 쭉 해본 결과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일단 지금 무역 계약 파트에서는 견본 매매, 표준품 매매, 과부정 용인 조항 그리고 분할 선적, 예, 이쪽 파트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전에 무조건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견본 매매, 표준품 매매는 그거예요. 그거 이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복붙해야 되냐, 복붙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신 대로 서술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ISG죠. CISG에서 제가 이제 계속 출제된다 했던 파트가 청약 승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CISG가 나올 테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CISG가 조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세워라 안 외워라
그냥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정말 안 돼요. 안 돼.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테마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청약 테마를 제가 예상을 했는데 나왔어요. 승낙 나왔습니다. 승낙에서 기산일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19조예요. 19조랑 21조가 훨씬 중요한데 일단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C급이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중요할까요? 본질적 계약 위반. 안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같이 연계되는 조항들이 많거든요. 이게 50점으로 내기에는 되게 애매했는데 이제 30점 분량으로 줄였단 말이죠.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최대한 원문 그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본질적 계약 위반. 9번 CIS지상 물품의 적합성 권리 주장. 자, 얘는 35조예요. 35조고 2019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A급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대비는 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ISG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10번, 11번입니다. 여러분들 CISG 다 버리신다 하더라도 요 10번, 11번 매도인 의무, 매수인 의무 무조건 암기하고 가세요. 인도 장소, 인도 시기, 대금 지급 방법, 대금 지급 시기, 그 물품 인도 의무, 서류 교무 의무, 적합성 의무, 그리고 대금 지급 의무부터 물품 검사 의무, 불일치 통지 의무까지 CISG에서 의무죠. 거래가 성사되면은 매도인에게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에게 의무가 생기고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시험에 안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5년도 넘었고 꼭 나올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얘도. 자, 그리고 하자보안권 13번, 14번 해가지고 이제 계약 위반에 따른 구제권들이 얘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웬만하면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시험 출제된 지 5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버리시지는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서술할 수 있게끔은 좀 준비를 하셔라. 당연히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권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부량을 줄이시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14번에 이제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권 같은 경우는 차이점만 띄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위험 이전입니다. 자, 위험 이전 20점 분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험 이전 관련해가지고 5년 주기로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띡 하고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다라고 당황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30점, 20점, 30점, 20점 문제 유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파트에서 50점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성립부터 이행, 종료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공부량이 좀 많아졌다. 옛날에는 50점짜리 올해 나왔으면 내년에는 거기서 안 나와 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 그런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SG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의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 17, 18, 19, 20은 공통규정이에요. 공통규정인데 공통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A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 16번 같은 경우 이행기일 전 계약 위반은 최근에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16번보다는 17번, 18번, 19번 아니면 뭐 17번, 18번, 20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CISG상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공통규정 2 쓰시오. 물음 3 공통규정 3 쓰시오. 물음 4 공통규정 5 쓰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여러분들 최대한 원문 좀 비슷하게 살리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CISG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코텀즈가 이제 개정이 됐죠. 인코텀즈가 202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하고 나서 개정되기 전에 인코텀즈가 한 3, 4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 아직까지 안 나온 게 30점 분량으로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A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정 사항들 있잖아요. 우리 2010에서 2020으로 바뀌어 가면서 이제 그 새롭게 바뀐 7가지 그 사항들 여러분들 암기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쓰셔야 되고, CISG랑은
인코텀즈랑은 확연하게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인코텀즈를 내가 CISG랑 UCP처럼 막 미친듯이 복부 탈 거야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은 무역실무 한 5년 공부하셔도 못해요. 인코텀즈는 규칙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인도, 위험, 비용 요 3개 위주로 무조건 공부하세요. 인도, 위험, 비용. 인, 위, 비. 잘 기억하세요. 인도, 위험, 비용입니다. 자, DPU 나왔다. 인도, 위험, 비용. 중심적으로 서술하시고 거기에다가 DPU의 특이한 점. 규칙마다 다 특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씩 뭐 X워크면 매도인의 최소 의무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그냥 아시는 대로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서술하시면 되지. 복부 타듯이 암기하셔가지고 뭐 이거 A1은 어떻고 A2는 어떻고 A3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서 다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인코텀즈는 철저하게 이해하신 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4번은 한 B급 정도 4번 5번 6번 6번 DPU 기축이 아무래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사항 중에서는 6번 7번이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이고 안 나온 지 좀 기출된 지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혹여나 또 예전 이런 C그룹 관련돼 가지고 이런 운송서류 요건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논문을 쓰신 또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8번부터 15번까지는 막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의 그런 문제들도 아니고 8번부터 15번은 아마 여러분들 다 교재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교재에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신 대로 목차 잡고 쓰실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달달달달 복부 타듯이 암기하실 부분 아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무역대금 결제 파트에서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추심입니다. 신용장을 제외하고 추심이 지금 시험에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시험에 안 나온 지 오래됐고 특히 4번이랑 5번 추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왠지 규칙을 건드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추심도 그렇고 신용장도 그렇고 은행이 하는 역할이 워낙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번, 5번 정도 좀 중요하고 어차피 추심의 대상이나 종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파트이고 그리고 하여튼 추심 관련해가지고는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심 결제 방식이 그래도 실무적으로 뭐 많지는 않아도 시험 문제화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 나온 지 정말 오래됐어요. 추심 관련돼가지고 테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나온 지 오래됐다. 자, 기억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신용장 보시겠습니다. 자, 신용장 파트에서는 최근에 50점짜리로 시험 문제가 나왔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파트는 제가 A급에서 좀 뺐습니다. 뺐고 은행 간 대금 상환도 한 C급 정도 되고 이제 5번 보시면 신용장 유효기일 및 서류 제시 기일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네, 높기 때문에 잘 신용장 파트도 그러니까 CISG랑 신용장 UCP 600은 비슷한 맥락으로 테마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효기일 및 서류 제시 기일 테마로 딱 여러분들 분량에 맞춰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 구조 그리고 확인은행의 의무, 조건 변경 6번, 7번, 8번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최근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게요. 자, 양도는 나온 지 좀 됐고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UCP가 워낙 중요한 테마들이 많아가지고 암기하실 분량이 아무래도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A급까지는 아니다. 상업송장 기능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UCP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자. CISG에서는 뭐였죠?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UCP에서는 14조입니다. UCP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서류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14조고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과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UCP에서 최근에 운송서류도 나왔고
뭐 불일치 수리 거절 16조도 나왔고 했지만 14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CP에서도 14조는 정말 중요하다. 면책도 중요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신용장의 원칙과 뭐 사기거래 원칙 이런 것들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그 달달달달 뭐 암기하듯이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신 대로 서술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A급으로 조금 공부하셔야 된다. 왜냐? 이제 시험 기출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즉 무역실무랑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같이 묶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국신용장이랑 구매확인서라는 테마로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해놓은 분량이 한 20점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20점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 부분을 그 20점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0점 분량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 제가 막 좀 자세하게 넣어놨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하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겠구나 그런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그리고 뭐 17번 18번은 불이에타죠. 불이에타.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만약에 나오면 그래도 한번 보고 들어간 거랑 안 보고 들어간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7장 운송입니다. 운송. 자, 운송 파트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왜 운송에서 많이 나오냐? 심지어 무역 영어도 지금 운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무역 실무, 즉 우리 현실적인 실무적으로 운송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류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운송 파트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높아졌고, 하지만 시험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됐죠. 계속 출제가 됐고 제가 출제된다 했고 결국 헤이그 규칙, 결국 몬트리올, 다음 페이지죠. 몬트리올에서 일단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쪽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운송 파트에서 나온다면 6번, 7번, 8번 헤이그 비습이나 함부르크 규칙에서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높겠죠. 책임이나 아니면 어떤 면책, 규정 이런 부분들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송이 계속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부분에서는 만약에 운송에서 자주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보험에서 좀 더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CISG에서 좀 더 많이 나온다든지 약간씩은 좀 줄어서 할 거예요. 문제 자체가 좀 줄어들긴 할 텐데 어쨌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6번, 7번, 8번 좀 유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11번부터 17번까지는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파트입니다. 이론적인 파트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협약과 규칙 공부할 때랑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막 내가 너무너무 암기를 이렇게 뭐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겠다 이런 방식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신 대로 서술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복합운송인 책임체계도 중요한 파트이고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보험입니다. 보험도 중요합니다. 보험, 특히 최근에 보험 파트에서 이제 ICC는 좀 많이 나왔어요. ICC에서 나오고 MIA에서 최근에 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험에서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1번, 2번 고지 의무랑 담보 위반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정리하셔야 될 게 1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뭐 3번, 4번, 5번, 6번, 7번 있는데 5번의 피보험이 이게 종류, 얘도 이제 그 MIA 규정상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얘도 규칙이죠.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릴 때는 어디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지 A, B, C로 다 구분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파트에서 일단 ICC는 공부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다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내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거를 만약에 봤을 때는 지금 8번부터 14번 중에서는 대위랑 위부, 예, 이 파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CC에서는
면책이나 담보보다는 시기랑 종기 있거든요. 보험상의 시기랑 종기. 얘가 한 두세 번 기출이 됐고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5년 넘었으면 안 나온 거랑 다름없다. 예, 공부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은 종료 파트고요. 종료 파트도 이제 무역 클레임 해결 방안, 뭐 클레임의 원인, 예방책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죠. 자, 모든 것들을 다 테마별로 구분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지 무역 영어 공부량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일단 5번 중재랑 소송 비교하는 문제가 그나마 조금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이고, 중재법이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중재법상의 중재 절차, 그리고 중재 규칙상의 중재 절차가 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상단에 있는 중재법상의 중재 절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단 중재 절차도 10점 분량, 20점 분량으로 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몇 번 됐어요. 기출이 몇 번 됐고 협약입니다. 협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파트다. 5조 기억나시죠? 뉴욕 협약 5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무역실무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쭉 봤습니다. 쭉 봤고,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식 위주로 시험이 나올지 뚜껑 열어봐야 알죠. 그 누가 알겠어요. 일단 30점짜리 문제에서 만약에 30점짜리 문제가 물음 1, 2, 3으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아예 큰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서랑 결을 쓰세요. 근데 물음이 1, 2, 3으로 나눠져 있고, 물음 1, 2, 3이 너무 틀리다. 너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주제가 좀 서랑 결을 쓰기에는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쓰지 마시고, 만약에 물음 1, 2, 3인데 뭔가 좀 연결성이 있다 싶으시면 간략하게 쓰세요. 서랑 결을 길게 쓰지 마시고, 20점짜리는 절대 쓰지 마세요.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30점짜리는 30점 덩어리로 나오면 쓰시고, 덩어리로 안 나오면 서를 그냥 한 반 페이지 정도, 반 페이지나 뭐 3분의 1에서 한 반 페이지, 예, 그 정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쓰실 필요 없고, 시험 유형이 암기식에서 최근에 너무 암기식으로 많이, 지금 정말 무슨 고등학교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유형을 조금은 탈피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추측이긴 해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섞여서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섞여서 나올 것 같고, 올해 이제 기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게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끝나고 이메일로 다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네, 신청하신 분들에게 지금 모든 자료, 여기 무역실무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클레임의 원인 및 내용, 요거에 관련된 테마 딱 문제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시험장에 요것만 보시고도 들어가실 수 있게끔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그리고 대회 외화는 진짜 급한데 이건 찍기가 없어서, 대회 외화는 제가 그냥 예상하기에는 대외 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은 철저하게 절차법이라서 암기거든요. 재작년, 작년 기출 파트 제외하고 보세요. 작년이나 재작년 거는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리고 대외 외환 시간이 안 되시면 모의고사라도, 뭐 지금 뭐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시든 아니면 뭐 다른 학원에서 보시든 모의고사만이라도 꼭 보고 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 모의고사만 보셨어도 한 25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A급, B급, C급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A급 문제 반복적으로 내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이 문제 나올 것 같은 거 분명히 들어가 있고, 항상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학원 모의고사만 보시고 가셔도 솔직히 대회랑 외화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중요한 파트에서 나온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점수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6일 남았죠. 26일 남은 상태에서 원문을, 협약과 규칙은 너무, 그러니까 인코텀즈는 제외입니다. 근데 협약과 규칙은 원문을 그래도 조금 키워드, 예를 들어 가지고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내가 원문을 복부 타듯이 막 이렇게 앞자 따가지고 외우시다가 문맥이 더 어색하면 그게 더 마이너스입니다. 차라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무슨 협약책 딱 펴놓고 수험생분이 이거를 뭐 복붙해서 썼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원문 중에서도 그 원문을 그대로 써야지 고득점이, 원문을 아주 이해해가지고 잘 비슷하게 쓰시면 당연히 고득점이 오시겠죠. 근데 완전히 복붙을 안 하시고 어느 정도 키워드가 들어가고 내용을 이해하셨다, 그럼 점수 나옵니다. 어느 정도 스스로 요약한 서술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협약도 그렇고 규칙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뭐 협약이나 규칙 쓰는 게 나왔었죠. 근데 저는 원문 그대로 외우지 않았어요. 원문 그대로 안 외우고 제가 이해한 대로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최대한 서술했는데 무역실무 80점 나왔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자, 일단 그럼 마지막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 치르고 발표까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2차 시험 보시고 나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셔도 마음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냥 딱 시험 보시고 솔직히 애매하다, 아 합격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알거든요. 나는 뭐 100% 떨어졌다 이러면 다시 공부하시는 거죠.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아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커트라인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해도 공부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냥 너무 이렇게 리듬이 막 흐트러지시게끔 막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혹시나 뭐 떨어질 걸 대비하셔가지고 회계 정도? 회계나 아니면 나머지 과목들은 어차피 딱 떨어졌다 발표 나야지 그때 발등 떨어져가지고 공부가 돼요. 그때까지 그냥 회계 정도 공부하시고 아니면은 뭐 2차 과목 중에 그냥 한두 과목 정도 그냥 뭐 내가 이번 시험에 잘 못 봤다 하는 과목, 그런 과목들 위주로 좀 복습하시면서 하신 시간을 보내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아마 교재 대부분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 다 2권이시죠? 여러분들 제 책은 1권입니다. 왜 1권일까요? 자, 무역실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역의 정의만 1페이지 2페이지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써요. 무역의 정의 3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견본매매 정의 2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 그 5줄 6줄 못 쓰십니다. 엑기스 있게 농축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확 줄어드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테마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테마별로. 이제는 무역실무 너무 광범위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테마별로 공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지금 25일 남은 지금 책 사서 새로 보지 마세요. 지금 책 사서 보시면 어쩌려고 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 그냥 지금 모든 걸 바꾸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있는 대로 가셔야 돼요. 있는 대로 가셔야 되고, 나눠드리는 자료는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나눠드리는 자료도 지금 25일 동안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미 25일 남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거 그냥 차분하게 복습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최대한 참조하시면서 단권화 시킨 교재에 조금씩 추가하세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25일, 자 여러분들 25일만 정말 빡시게 하루하루 바늘로 허벅지 꼬집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내년에 관세사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지, 올해 관세사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준비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귀중한 30분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예,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합격하시고 나중에 관세사 되셔가지고 관세사 대 관세사도로 뵙는 그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